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경기 방식이 당구 팬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장카 세이프팁의 레이아웃 시리 쿠션 시범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식 해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재근 선수가 개건 해설위원으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재근입니다. 네, 이번 대회는 2016년 6월 2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아시아 캐롯연맹, 대한당구연맹이 이번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방식이 조금은 특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레이아웃 3쿠션, 줄여서 이제 L3C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레이아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죠. 공 모양을 만들어서 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자세한 경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하나의 당구대에서 2인 이상의 조로 편성되어서 경기를 치릅니다. 4인이 끝나면 이 공정성을 위해서 옆 테이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범 경기라서 저희들이 1라운드 경기만 보내드리는데요. 매 라운드가 끝나면 득점별 순위를 매겨서 조를 재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라운드 수는 대회 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모든 라운드 종료 후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레이아웃 3쿠션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을 움직여서 포지셔닝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다음 디비전. 자, 이렇게 4이닝을 치게 되면 테이블을 옮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 한 단위, 그러니까 4이닝을 묶어서 칭하는 단위가 디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비전이 4번이 모여서 한 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닝 수로 따져본다면 한 라운드는 16이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각 디비전을 이제 시작할 때 선행 경기자를 칭하는 단어가 또 오너입니다. 자, 출전 선수 확인해 볼까요? 국내 랭킹 1위의 김행직 선수가 이번 대회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3회 국토정 중앙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김행직 선수입니다. 정말 2015년대에 많은 활약을 보였었죠. 네, 자, 김재근 선수는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당구연맹을 대표하는 선수죠. 국내 랭킹 2위입니다. 2015년에 대한당구연맹 회장배 전국 당구대회 2위의 성적을 기록했었고요. 부산광역시장배 3쿠션 전국 당구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동궁 선수입니다. 자,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선수죠. 현재 국내 랭킹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선수들의 프로필 사진이 실제 경기할 때 모습이 대부분 촬영이 돼서요. 공을 노려보는 눈매들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월드컵에서 우승 경험도 있고요. 지난 2015년 하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김영곤 선수입니다. 서울당구연맹 소속, 국내 랭킹 5위에 올라 있습니다. 2015년 장카 세이프팁의 3쿠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내 당구 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선수입니다.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이 시범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3쿠션 경기 방식,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경기 방식이 많이 보급이 돼서 좀 다양한 그런 형태의 공격과 또 선수들의 기량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의 심판은 류지원 심판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자, 복식 경기에서 자주 보던 그런 4명의 선수가 지금 경기장에 모여 있는데요. 여러 차례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복식이 아니라 개인전인 거죠. 네. 김영곤 선수가 오너죠? 네,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너라는 건 디비전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공격자가 오너라는 뜻이겠죠. 네. 자, 김영곤, 강동궁, 김재근, 김행직 선수 순으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공 배치가 3쿠션 치기에 큰 무리가 없는 배치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하지 않고 바로 공격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너 앵글을 이용해서
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김재근 선수께 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공 배치가 저렇게 3쿠션을 충분히 칠 수 있을 때 레이아웃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그 레이아웃의 권한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없어지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공격에서 과연 이걸 레이아웃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바로 3쿠션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경기 요소가 되겠네요. 예, 그 결정을 하는 그 시간적인 게 아주 중요하다고 좀 해보니까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상 또 직접 맞추거나 원쿠션을 통해서 공의 배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공이 뭐 좀 더 굴러가거나 좀 형태가 조금 이상하게 서버리면 오히려 하지 않은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김재근 선수가 첫 번째 이닝 연속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역시 뭐 김재근 선수가 아마 이 레이아웃 3쿠션은 또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해하는 것과 또 결과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해는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플레이하는 거는 뭐 기존의 방식하고 거의 뭐 흡사는 한데 네. 예, 예, 그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김행식 김행식 선수가 레이아웃을 선수가 하죠. 예, 어떻습니까? 레이아웃은 사실 3쿠션을 좀 쉽게 치기 위해서 한 건데. 예, 예. 근데 좀 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이 조금 더 굴러가가지고 지금 이제 포지션 배치에서 약간 어려운 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저게 조금 덜 갔더라면 비껴치기가 아주 쉬운 공이 됐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주 어렵게 앞돌리기로 지금 성공시키는 모습이죠. 레이아웃을 했습니다만 포지션이 생각만큼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도 득점을 한 김행직 선수입니다. 이연속 득점.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네 명의 선수들이 한 차례의 공격이 지금 다 이어지고 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4이닝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테이블을 바꾼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네. 자, 그런 부분은 뭐 어떤 점에서 그런 방식이 정해졌나요? 역시 뭐 우리 김재근 해설위원이 오늘 뭐 객원으로 나와 계신데 김규식 해설위원의 질문은 이 테이블이 달라진다는 것. 선수가 이제 직접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그 룰에 대한 뭐 얘기도 아마 선수들과 나눴을 텐데 예. 테이블이 달라진다는 것은 환경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이제 바꿈으로써 이제 1 디비전에서 경기가 이제 자기가 원활하게 참 구사를 못했을 때 네. 새롭게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디비전 때 이제 테이블이 옮겨진 상태에서 이제 오너와 상의를 해서 이제 테이블 컨디션과 그리고 볼의 컨디션을 조절을 해서 각 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가장 이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을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지 선수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경기 초반 첫 번째 이닝부터 많은 득점을 했잖아요. 테이블이 달라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1디비전의 두 번째 이닝입니다. 첫 번째 이닝 초급 포지션에서 김용훈 선수가 득점을 못했는데요. 네. 자, 지금 원쿠션 뱅크샷. 자, 저 공간으로 또 빠져나가네요. 강동궁 선수도 첫 이닝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대로 플레이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길게 세워치는 비껴치기 형태의 공격이 충분히 가능한 공이었고 저 공에 대한 뭐 어떤 해법이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이렇게 레이아웃 3쿠션의 가장 큰 강점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이블을 이동하면서 어떤 또 환경적인 요인들을 바꾸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레이아웃을 통해서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좀 더 쉬운 포지션을 만들어서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강동우 선수가 시범 경기이다 보니까 조금 뭐 긴장감을 해소하고
재미있는 모습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 힘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공이 막 앞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는 네. 그런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자, 길게 뒤로 돌려친 공. 네. 네. 자, 빨간 공의 위치 자체가 벌써 저렇게 장축의 2포인트보다 훨씬 높게 지금 거의 뭐 3포인트보다 앞쪽에 설정이 돼. 물론 마지막 쿠션이 3포인트보다는 아래지만 저 각도 자체가 굉장히 긴 각이거든요. 쉽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레이아웃 하지 않고 그대로 대회전. 사실 지금 이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김영곤, 강동궁, 김재근, 김행직 선수 이런 선수들은 뭐 제가 판단하기엔 경기 중에 레이아웃을 시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어지간한 공의 배치는 다 해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공을 좀 건드려 놓는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또 3쿠션이라는 룰에 선수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런 레이아웃 3쿠션의 가장 큰 그 차이점은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하는 데 있는데 사실 이걸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성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지금 보셨습니다. 네, 레이아웃을 했죠. 지금처럼 이제 공이 키스의 우려도 많고 득점력도 어려운 상황에서 김용곤 선수가 저렇게 레이아웃 샷을 했을 때, 네, 저렇게 해가지고 다득점을, 그러니까 공타가 없어지는 이닝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득점력이나 에버리지는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공격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도 수비를 고려한 공격 이런 것들에 크게 비중을 안 둬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굉장히 플레이를 하면서 이거 다음 공을 열어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최대한 득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경기 방식이 잡히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서 수비 위주의 좀 답답한 그런 어떤 경기 내용이 많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강점이 분명히 있겠네요. 결국은 아무리 내가 수비를 잘해도 상대 선수가 이제 레이아웃을 하면서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디펜스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디펜스 의미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정하게 네, 그 매 자기 순서 때마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배치를 해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좀 중요한 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도 직접 마치거나 이제 원 쿠션 이상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데 김재근 선수가 자, 레이아웃을 지금 통해서 저 노란 공을 저쪽 코너에 이제 보내놓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저브를 이제 맞춰서 대회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요. 잘한 것 같네요. 네, 잘 썼네요. 네. 어떻습니까? 김규식 해설위원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 생각은 전혀 안 하게 되나요? 김재근 해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수비 생각은 안 하게 되고 어떻게든 요 공을 만들어서 우선 이제 첫 이닝에 제 순서가 왔을 때 이제 요것을 3쿠션으로 바로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레이아웃으로 재배치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공격을 할 건지 그쪽에 집중력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3쿠션 선수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디펜스 한다는 것이 몸에 좀 배어서 본능적으로 좀 약간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나요? 경기하면서? 실제로 뭐 디펜스를 수비를 한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 요거를 득점을 득점을 하겠다. 할 수 있게끔 그 생각만 많이 좀 하고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레이아웃 3쿠션이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도하는 측면은 큰 강점이네요. 김행직 선수의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득점됐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연구를 해왔던 그 포지션 플레이 거기에다가 뭐 한 가지 더 추가 공을 어떤 식으로 직접 맞추거나 원쿠션을 쳐서 포지션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연습도 이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네요. 우리 국내 당구계가 사실은 선수들이 그 3쿠션 한 종목에 그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레이아웃 3쿠션이 좀 보급이 되고 대회가 많이 열리게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좀 장점, 볼거리들이 많아지겠군요. 그렇죠. 뭐 다른 경기에서도 사실 다양한 경기 방식으로 그 선수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당구도 3쿠션이지만 경기를 하는 방식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또 선수들의 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이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성이 있고 그렇죠.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당구 경기가 경기 특성상 약간은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완이 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히스가 나고 말았죠. 근데 3쿠션이 사실 뭐 선수들은 익숙해져 있지만 그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또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그 이제 수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아웃 3쿠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쇄시켜 주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돼 있다고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당구를 즐기고 계시고 또 요즘 뭐 클럽들에 가보면 3쿠션을 굉장히 많이 즐기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또 느끼시는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선수들이 레이아웃을 시켜서 공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저렇게 쳤을 때 힘 조절이 좀 잘못되면 공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네. 모습이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네. 자, 그것마저도 굉장히 또 이제 고급 기술에 들어가는 누가 레이아웃을 제일 잘하더라 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한 점에 그쳤습니다, 강동구. 자,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보시면 4명의 선수의 득점이 1디비전 4이닝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대회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 경기 방식을 쭉 살펴본 결과로는 각 디비전 그 각 테이블마다 이 경기 집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명의 선수들의 득점 장면이나 또 이런 경기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긴장감 있게 돌아가는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그런 경기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재근 선수가 또 레이아웃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쉽네요. 예, 저도 뭐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해서 좀 잘 세워놓으려고 했는데 이적구의 면이 네. 제가 원하는 면이 맞지 않다 보니까 또 저렇게 오히려 또 수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수가 레이아웃을 가장 잘하느냐 이걸 지켜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이닝 1디비전 결과 김행직 선수가 6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궁 선수, 김재근, 김영곤 선수 순으로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2016 장카 세이프티입의 레이아웃 3쿠션 시범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이 디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카 세이프티의 레이아웃 3쿠션 시범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닝에서는 김행직 선수의 출발이 좋았고 결국은 1디비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2디비전의 첫 번째 이닝입니다. 네, 이제 강동궁 선수가 오너가 됐죠. 초구 포지션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 디비전의 이제 가장 첫 번째 플레이를 가져가는 선수를 오너라고 하는데 오너가 그래도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김행직 선수가 첫 번째 디비전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자, 아까 김재근 선수의 설명 중에 이 테이블이 바뀐 상태에서 오너와 의논을 해서 어떤 공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공을 쳐보니까 공의 상태가 너무 딱딱하다라고 예. 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닦는다든지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선수들이 그동안 연습을 했던 그 테이블의 상태와 어떤 공의 상태 그런 느낌들이 경기장에서 자기가 느끼는 것과 다를 경우에 정말 기량이 나오지 않고 대회를 망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4이닝의 결과를 놓고 현재 이 구장의 상태라든지 경기장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오너와 의논해서 이걸 고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정말 획기적인 방식이네요. 네. 그 오늘을 비롯한 4명의 각주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똑같이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겠죠.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걸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그러니까 어쨌든 테이블 상태나 뭐 공의 상태를 네. 서로 좋아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강동궁 선수. 자, 선수들의 스타일이 뭐 스트로크 방식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달라도 사실 뭐 공이 투포인트에 와서 코너로 간다 이게 뭐 어떤 선수는 4번째 포인트에서 가고 어떤 선수는 뭐 첫 번째 포인트에서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공이 다니는 길은 사실 선수들의 자세나 스트로크와 관계없이 거의 흡사한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물론 구질이나 어떤 속도 이런 감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공이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의 상태가 한 선수는 괜찮다고 하고 나머지 3선수는 다 짧다고 한다든지 길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김재근 선수가 좀 어렵게 딱 시도를 했는데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브릿지가 어려우니까 뭐 레이아웃 하기에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비껴치기 키스를 뭐 완전히 완벽하게 빼내고 자, 사실은 뭐 저 공의 형태를 이제 득점으로 실제 시켜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키스의 위험이 있다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키스가 안 나는 공이거든요. 자, 키스가 났습니다. 김영곤 선수가 오늘 1디비전도 그렇고 지금 자, 두 번째 디비전 좀 어렵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고요. 레이아웃 자체를 실패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코너 쪽에 있는 빨간 볼을 전혀 건드리지도 못했는데요. 의도 자체가 원 쿠션으로 안쪽에서 빨간 공을 좀 위로 밀어 올리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찌 보면 직접 맞추더라도 코너에서 벗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수 김영곤 선수의 의도 자체는 아래쪽에서 좀 빨간 공을 띄워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강동훈 선수는 레이아웃하지 않고 아니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네. 레이아웃을 시도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게 투 쿠션으로 맞아도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직접 공략하거나 투 그러네요. 쿠션으로 네. 맞아도 저 공의 배치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인 그러네요.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자신감 있게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득점이 안 되더라도 지금 좋은 포지션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3 일석이조를 쿠션으로 노린 거군요. 득점이 안 되고 투 쿠션으로 끝나더라도 네. 다시 한번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투구션으로 네. 맞아도 괜찮으니까 좀 공격하기에 좀 편안한 그런 자세가 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실제 경기를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많이 다른 점도 있고 네. 또 재미있는 점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군요. 네. 앞서서 보여줬던 강동웅 선수의 이제 레이아웃 장면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굳이 어렵게 레이아웃을 해서 공 배치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좋지만 그걸 직접 3쿠션으로 맞추려다가 2쿠션으로 맞아도 괜찮기 때문에 네. 또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쿠션에 붙어 있는 공들을 3쿠션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공들을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이닝에 지금 강동구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했죠. 약간의 밀어치기로 공의 이 정도가 형태를. 좀 얇게 맞아서 좀 제가 의도한 네. 거하고 좀 모양이 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이 레이아웃 3 쿠션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연습 방법도 이 레이아웃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저 경기를 계속 하게 된다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을 레이아웃으로 할지 아니면 바로 3쿠션으로 공격할지 그래서 그 집중력을 어디에다가 빨리 이렇게 쏟아줘야 될지를 좀 해야 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성격 급한 선수는 레이아웃 안 하고 그냥 3 쿠션 하던 방식대로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3쿠션으로 쳐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항상 네. 잡혀 있으니까 그러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이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자기 공격 시작할 때 첫 번째 공이 아닌 공격 맞습니다. 중간에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첫 번에 사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레이아웃이 없어지게 되는데 권한이 이게 이 선수가 이닝을 계속 이어갈 때 뭐 3득점, 4득점을 하다가도 쓸 수 있도록 아무 때나 쓸 수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정말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골프의 멀리건처럼 이제 만약에 이런 레이아웃 3 쿠션에도 뭐 그런 방식이 또 적용이 된다면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 레이아웃 시범 3 쿠션 시범 경기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이런 룰에 대한 고민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구 선수가 또 한번 레이아웃을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공이 모양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또 수구의 위치가 까다롭게 서서 네. 키스의 위험도 잘 제거를 했고 자, 아무래도 쿠션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영우 선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아하.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그 1대1 대결을 많이 해오다가 4명이서 이제 플레이를 하잖아요. 이럴 때 느끼는 어떤 좀 다른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뭐 2인 1조로 플레이하면 저 선수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 아마 3쿠션 이제 실제 경기에서 뭐 강동공 선수나 김영곤 선수나 김행직 선수를 만나면은 아주 긴장 그 자체죠. 네. 아주 버거운 상대들인데 그 선수들이 지금 저기에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좀 더 크게 오지 않나. 그렇군요. 예,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나의 이렇게 가장 국내에서 센 선수들과 어떻게 내가 한번 겨뤄봐가지고 진짜 큰 다득점을 한번 해보고 순위에 한번 올라볼까 하는 그런 좀 압박감들이 조금 더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4명이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 오히려 조금 그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네. 네. 실제로 제가 현역에서 경기를 할 때 이 지금 방송에 나오는 시합 장면은 사실 심판이 있고 모든 것들을 보조해주는 운영 요원들이 있지만 실제 예선전에서는 그 전 게임에 진 선수가 심판을 보거든요. 네. 한 번은 최성원 선수와의 경기에서 바로 전 게임에 김경률 선수가 지는 바람에 김경률 선수가 심판을 보고 최성원 선수와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그런 상위권에 있는 선수 2명이 내 공을 지켜본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마치 무슨 기말고사를 치는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옆에서 보고 있는 듯한 그렇군요. 뭐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공을 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실제 시합과 상관없이 선수들의 이름만으로도 같은 테이블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으면 긴장될 수밖에 없죠. 강동궁 선수가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11점 현재 조 1위에 올라 있고요. 김행직 선수가 2위, 김재근 선수가 현재 3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청자분들께서 선수가 저런 공을 실수를 하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실수들이 사실 이 화면에 나올 때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저 테이블에서 에버리지가 뭐 1점대 후반 이 정도만 나와도 잘했다라는 뭐 칭찬을 받고 하는데 실제 클럽에 가서 그런 선수들과 한번 경기를 해보십시오.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공을 치는지 아마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클럽을 방문하셔서 선수들과 공을 한번 쳐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떠세요? 지금 김행직 선수 플레이 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재근 선수가 또 아쉽게 득점을 놓쳤잖아요. 본인이 플레이했던 거 지금 직접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 답답하네요. 이게 네. 참고했을 때 여쭤봐야 되는데 실패한 걸 물어보니까 그렇게 사실 대답을 또 김재근 할 수밖에 선수 없죠. 그러면 어려운 공 과감하게 시도하고 네, 또 굉장히 어려운 스트로크가 필요한 그런 난구 배치도 잘 풀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로 아주 유명한데 또 최근에는 그 어떤 경기 운영이라든지 또 쉬운 공을 잘 처리해내는 그런 정확도까지 굉장히 좋아져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랭킹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마 김재근 선수 잠시 어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현재 3연속 득점. 네, 자, 훈련이 잘 된 선수들이 몰입을 하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기력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시범 경기와 또 실제 상금이 걸린 경기에서 어떤 중요한 그런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매치에서는 지금 이 시범 경기에서 보여지는 선수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낸 얘기인데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가 지금 이렇게 한 라운드가 이루어지는 이 네 명의 선수만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긴장을 조금 덜하고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구라는 경기 종목은 사실 약간의 긴장이 돼 있을 때 더 폭발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너무 느슨해졌을 때는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하죠. 이게 자, 좋은 방식의 경기가 새롭게 개발이 됐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호응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기업 차원의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에, 생길 텐데요. 뭐 새로 구성된 이제는 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새로운 단체가 결성이 됐죠. 앞으로 좀 많은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디비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 디비전 결과 강동궁 선수가 지금 7득점 기록하면서 11점, 김행지 선수가 5득점 기록하면서 11점, 두 선수가 공동 1위에 올라 있고 김영곤 선수가 지금 이 디비전에서는 이제 3득점을 기록하면서 4위, 김재근 선수가 3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경기 이제 중에 사실 네. 보여지는 모습이 김재근 선수가 사실 이 경기를 선수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그런 위치에서 또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순위가 제일 처져 있지만 또 이번 3디비전에서 김재근 선수 과연 또 어떻게 극복을 해낼지 그런 것들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디비전에서 김재근 선수가 지금 오너가 됐죠. 첫 득점 성공. 네. 지금 이제 오너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해서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매 디비전의 첫 번째 공격자가 오너라는 호칭을 달게 되는데요. 네. 오너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오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이블의 컨디션과 그리고 이제 볼 컨디션에 대한 이제 최적의 상태로 그 조에 있는 그 오너의 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 요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최고 권위자라고 볼 수 있죠. 그 그러면 조에서요. 예. 오너가 요청을 해서 예. 경기 운영위원들에게 공을 예. 바꿔달라든지 예. 뭐 다시 한번 닦아달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룰에- 요청할 수 그 오너만이 요청할 수 있다는 예, 지금 뜻인가요? 여기 레이아웃 3 쿠션의 규정집에 나와 있는 거는 각자의 공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그 속해 있는 조에 이제 속해 있는 선수들이 그 합의를 했을 때 그래서 그 공을 선택해가지고 그 공을 사용을 직접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김재근 선수가 오너였다면 예, 김재근 선수가 준비해온 볼을 꺼내서 예, 자, 이 공으로 치자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아, 네. 네. 그 자리에서 또 그 공이 이제 사용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때가 많이 탔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선수가 준비해온 공을 또 그걸로 지정을 해서 다음 디비전 때 또 경기를 할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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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4인 1조면은 네 선수가 각각 공을 준비해서 본인이 오너일 때 또 그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겠군요. 예, 예. 네. 물론 이제 모든 볼들은 대회에서 인정하는 이제 공식 공인구에 한해서겠죠. 그렇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숨어 있는 그런 경기 방식인데요. 네. 저희들이 그 중계 전에 우리 김재근 그 선수에게 설명을 들었을 때와 막상 또 중계 방송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뭐 재미거리들이 요소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각 디비전이 그냥 한 테이블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시합에서는 경기장에 테이블이 8대가 있다면 8디비전이 동시에 시작이 되고 매 디비전이 끝날 때마다 전체 선수가 다른 테이블 테이블로 이동하는 계속 거죠.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4이닝 이후에 항상 선수들에게 약간의 쉬는 시간과 예. 새로운 또 경기 방식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운영 방식을 생각할 수 있고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겠네요. 한 선수에 집중될 수 없고요. 예, 우리가 그렇구나. 3 쿠션 때 보면은 그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서 경기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 디비전이 이제 바뀔 때마다 또 그런 기분 전환이 분명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 헤매고 있던 선수가 깨어날 수 있는 시간도 줄 수 있고요. 네, 또 어찌 본다면 한 선수의 독주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잘하는 선수는 사실은 테이블이 안 바뀌고 그 테이블에서 계속 또 경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디비전도 사실은 이 4디비전으로 나눠질 게 아니라 한 번에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흐름을 끊으면서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군요. 자, 두껍게 밀어쳐서 네, 좋습니다. 노란 공과 빨간 공이 날 수 있는 키스를 완벽하게 빼놓고 자, 흰 공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이 워낙 부드럽게 다니기 때문에 사실 가볍게 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당한 스트로크의 파워나 또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자 일목적구를 아주 가볍게 밀어넣고 네, 강약을 다 갖추고 있군요. 2연속 득점. 이제 좀 어디 갔다가 김재건 선수가 좀 돌아왔습니까? 같아요. 예. 네. 어떠세요? 그 정말로 그 디비전마다 이렇게 약간씩 쉬면서 분위기 전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잘 치는 선수는 또 좀 더 잘 칠 수 있는 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이제 하위에 있던 선수는 또 다시 마음가짐을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적인 여유. 그러니까 서로 뭐 잘 치는 선수, 등수가 지금 위에 있는 선수, 밑에 있는 선수 두 선수 다 같이 그 디비전 상황에서 옮길 때 그런 뭐 장점이 같이 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기 지금 이 디비전까지 지금 하위권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 디비전 때는 좀 마음가짐을 새로 했는지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제가 선구로 시작을 한 디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입모양을 봐도 좀 단단한 각오를 좀 하고 치는 것 같습니다. 네. 4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쳤는데 투쿠션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선수들이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저 선수를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어떤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경기를 좀 루즈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로 또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꼭 승리를 1승을 가져가겠다 이런 방식도 그동안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득점을 많이 내지를 못하면 네. 뭐 승리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뭔가 많이 베풀어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1라운드가 16이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득점력이 떨어지고 평균 득점력 에버리지가 떨어지는 선수들은 사실 몇 득점 못하고 1라운드를 끝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 방식이 또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군 선수가 또 연속 득점을 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16이닝 그 4디비전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 4인 1조, 3인 1조의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서 큰 변동 없이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크겠군요. 예, 그렇죠. 16이닝이라는 그 이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목표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경기가 끝나질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닝이 몇 이닝이 될 줄 몰랐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그렇죠. 빨리 끝나는 경기도 있었고 좀 굉장히 좀 늦게 끝나는 경기도 있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16이닝이라고 이렇게 이닝 수를 제한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끝나는 시간이 뭐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저 레이아웃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16이닝 마지막 이닝이 끝나기 전까지도 뭐 승패를 점칠 수 없다 이런 재미가 있겠네요. 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하더라도 레이아웃을 잘해서 다득점이 마지막 디비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기존 1대1 매치에서는 그 앞서가던 선수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디펜스를 통해서 상대 선수를 좀 묶어놓고 플레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런 그 레이아웃 3 쿠션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서 지금 이제 앞 선수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 큐만 와라. 예, 그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저 상황에서요. 이닝이 16이닝에 가까워질수록 또 좀 심리적인 압박감이 또 좀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앞서고 있는 선수도 사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뒤처지고 있는 선수는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큐만 알아. 걸리면 끝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재미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자, 이런 것들이 해당 단체와의 어떤 의사소통 이런 것들도 의견이 잘 나누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 당구를 뭐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단체들 과도 얘기가 좀 잘 돼서 한국에서 만든 이런 방식이 유럽에 좀 전파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김행직 선수. 김행직 선수가 역시
자, 최근에 그 김행지 선수의 당구 기량 보면 정말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레이아웃을 김행지 선수가 많이 해봤나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 이제 3쿠션 경기를 할 경우에도 김맹죽 선수와 이제 경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앉아서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김맹직 선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경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 변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생각은 뭘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 좀 궁금증을 좀 다음에 보면 한번 좀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보니까 물어보고 싶네요. 네, 지금 뭐 레이아웃 하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레이아웃을 할 때 물론 뭐 공의 배치가 조심스럽게 레이아웃 해야 되는 그런 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나이답지 않은 그런 여유로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김행곤 선수가 지금 레이아웃을 잘했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디비전 그 오너였던 김영곤 선수가 지금 9득점 옆돌리기 이게 득점이 안 되네요. 이 강동궁 선수의 경우도 흐름 타면은 상당히 무서운 선수인데 이렇게 그 4디비전으로 경기가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의 경우는 이 디비전 나눠질 때마다 흐름이 좀 끊기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제 이게 정착이 돼서 만약에 이런 경기 방식으로 많이 대회를 한다면은 또 선수들은 또 거기에 충분히 적응을 해가지고 그러겠죠. 예. 최상의 컨디션으로 매 디비전마다 득점력을 아주 다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너 쪽 맞으면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아마 저 지금 공격한 공의 배치가 첫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으면은 네. 아마 맞았을 확률도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네.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공은 빠져나가고 자, 이걸 레이아웃을 했는데 예, 제가 일족구는 잘 갖다 놓는 것 같은데, 예, 네. 이족구가 제가 좀 이족구하고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요. 이게 아마 저 시합에서 이 김재훈 선수가 이 레이아웃 3 쿠션을 많이 보급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선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내가 이거 잘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좀 근데 많았습니다. 득점하잖아요. 네. 그래도 좀 득점으로 만들어냈네요. 사실 김재근 선수는 보면 저런 그 난구 상황, 어려운 포지션에서 어떻게 득점할까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저도 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이 3쿠션을 좋아하고 이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려운 공을 좀 풀어치는 네. 그런 재미 때문에 좀 매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저희들이 그 3쿠션 중계해 드릴 때 김규식 해설위원과도 자주 했던 얘기가 이전에 이제 김재근 선수가 화려함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집중을 했다면 조금 최근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벗어 던진 거 아니냐, 조금 실리를 또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성적과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본인은? 저도 이제 그러니까 해외 외국 대회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 대회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추구를 하고 또 물론 이제 공을 이제 칠 수 있는 여러 형태로 모든 형태로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화려함을 또 추구하는 적도 있었었고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라는 음.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공을 쳤었던 대회를 했었던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크고 더 앞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모든 거를 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김재근 선수 작년 그리고 최근 경기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려 본다면 정말 초반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한 선수다라는 게 느껴졌고, 또 김재근 선수가 초구에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런 경기에서는 뭐 거의 다 승리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캐릭터가 확실히 정해진 그런 선수로 변모가 됐죠. 자, 이 당구 감각이라는 게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지금 바로 시합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아무 짓도 안 하고 정말 조심해서 그 감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굉장히 이걸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에 조심조심해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게 또 이 어떤 득점의 감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꾸준함을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 훈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럽에서요. 그 매 순간순간을 이거는 결승전이다. 결승전에 마지막 남은 1점을 치는 거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진짜 실전과 같이 좀 하는. 그러니까 대회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만약에 평상시에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공을 친다면은 여지없이 대회 중에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없애기 위해서 그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 대회에서 결승전이고 마지막 남은 1점이다. 이 점을 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자기 세뇌적인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결승전에서 주어지는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 예.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군요. 연습을 예. 하는군요. 네, 레이아웃을 했고 득점을 했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첫 번째 공 레이아웃 한 장면도 사실 그 첫 번째 공을 원 쿠션으로 맞춘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공이었거든요. 근데 참 기술이 뛰어나네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죠. 네, 3디비전 결과가 강동우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1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거의 점수 차가 없는 2, 3, 4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장카 세이프팁의 레이아웃 3 쿠션 시범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4 디비전 경기와 함께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 장카 세이프팁의 레이아웃 3 쿠션 시범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강동궁, 김재근, 김행직 선수의 플레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디비전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번 디비전의 오너는 김행직 선수입니다. 이번 대표는 뭐 시범 경기인데 첫 번째 디비전의 오너가 김영곤 선수였는데 순서대로 지금 오너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지금 순서대로 일단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오너를 그렇게 정했고요. 네. 원래 정식 경기로 가게 되면은 1 디비전에서 이제 가장 다득점을 한 선수가 다음 디비전의 오너가 되는 거거든요. 네. 원래대로라면은 3디비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했던 김재근 선수가 오너가 돼야 되는데 이번 시범 경기는 이제 김영곤, 강동궁, 김재근, 김행직 순으로 오너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김영곤 선수가 마지막 디비전에서 2연속 득점 13점째 기록했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아주 편안하게 네, 득점하는 좋아요. 모습이고요. 어. 자, 이게 갑자기 김영곤 선수가 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꼭 성공시켜 줘야 되는 뭐 그런 공에서 너무 쉽게 큐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동궁 선수와 김영곤 선수의 점수차가 2점밖에 나질 않네요. 네, 키스가 나면서 지금 수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버렸죠. 물론 얇게 쳐서 칠 수 있는 각이 있긴 합니다만, 비껴치기를 짧게 치나요? 네. 약간 밀렸죠. 레이아웃을 해도 지금 뭐 의도대로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레이아웃 3 쿠션 대회의 진수는 바로 저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레이아웃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그 전에 배치되어 있던 공보다는 뭐 3쿠션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좀 확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경기를 저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공정한 부분이 없잖아 있구나. 네. 이 첫 경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일단은 공의 배치를 원하는 대로 제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하니까 남이 앞 선수가 만들어 놓은 대로 제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3 쿠션의 묘미가 그 뭐 디펜스나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이 레이아웃 3 쿠션은 역시 이제 레이아웃을 통해서 선수들이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득점을 가져간다는 것 여기에 강점이 있군요. 아, 저 공이 너무 아쉬웠던 저 시범 경기에서 너무 아쉬웠던 공이에요. 네, 참 저게 득점이 됐으면 예. 지금 다음 포지션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의도대로 되진 않았죠. 네. 김행직 선수가 레이아웃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각이기 때문에 뭐 비껴치기로 반대편 코너를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이걸 득점을 하는군요. 이게 초반 분위기가 김행직 강동궁 선수의 경쟁 구도였는데 갑자기 4디비전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묘하게 지금 뭐 4명이 경쟁하는 구도로 바뀌었네요. 자, 1대1 경기에서는 바로 내 순서가 오기 때문에 어떤 감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길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근데 4명의 경기에서는 내 순서가 3명의 선수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본인만이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사용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팁 손질을 미리 항상 준비를 해놓고요. 다음 그 네네. 공격을 위해서요.
그리고 목마름을 또 달래기 위해서 물도 좀 마셔놓고. 그렇죠. 아무래도 갈증이 생긴다는 건 이미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갈증이 생기지 않도록 수분 보충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2연속 득점으로 김영곤 선수가 17점째를 기록했어요. 지금 공동 1위가 됐네요. 네. 확실히 이 레이아웃 3 쿠션이 보니까 이제 그 각 조에 뭐 3명 혹은 뭐 4명 뭐 2인 이상의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 조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네요. 예. 이런 변수, 이런 상관 관계가 만들어내는 묘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강동궁 선수예요. 네. 자,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자, 장축에서 바운딩이 되는 멋진 장면이었죠. 네. 저 예. 공 자체가 사실 강동훈 선수가 뼈 아픈 장면이 기억이 나는 장면 아닙니까? 세계 선수권 예. 그 승부치기에서 브롬달 선수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공이 예. 저 형태의 현장에서 공이었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제발 한 번만 좀 실패해달라. 간절하게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지금 다시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사실 그 브롬달 선수가 거기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액션, 표정 이런 것들을 취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득점을 할 수 있는 장면에서 약간의 쇼맨십 예. 그런 제가 봤을 것들을 때도 네. 그거밖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이 그 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의 뭐 기분을 즐기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어차피 예. 그 공을 실패해도 예.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예.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강동훈 선수가 초구 쳐서 완벽하게 뒤돌려치기 포지션을 해놓고 예.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공을 길게 빠뜨렸지 않습니까? 정말 당구라는 게 끝나야지 끝나는 거죠, 진짜. 이 김영곤 선수의 이 추격세 결국은 공동 선두까지 순위를 만들어냈는데 강동궁 선수가 또 아주 신중하게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4연속 득점. 또 이게 이런 거 잘 안 놓치는 선수인데 그냥 굴러간 것 같지만 실제로 일적구인 빨간 공을 칠 때 방향성을 가지고 공을 그냥 보낸 것보다는 일적구에다 약간의 힘을 실어줘서 일적구가 왕복으로 반대편 코너로 다시 오도록 하는 그런 힘 배합이 느껴지거든요. 상위권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 공을 치기 위해서 꼭 그냥 그렇게 쳤다가 아니라 그 다음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약간씩 변화시키는 두께를 또 조금씩 변화시키고 큐 내미는 동작을 약간의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정말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지금의 이 강동궁 선수의 득점 장면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당구는 좀 수가 높아질수록 사실 굉장히 더 많은 재미가 느껴지고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떠십니까? 예전에 1점대 초반에 1점 겨우 될 때 그 에버리지를 갖고 계실 때 김재근 선수의 느낌과 지금 이렇게 국내 랭킹 2위일 때 느낌과 당구를 대하는 태도나 재미 어떤 게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가 아마 저도 이제 예전 이제 시절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큐끝 하나하나에서 오는 그 자그마한 차이, 거기서 오는 이제 마력이라고 할까요? 네, 매력적인 마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계속 그 마력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클럽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동호인들, 그 동호인들끼리 이 당구를 얘기할 때 보면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저렇게 당구에 몰입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하고 물론 자기 활동 열심히 하면서 이 취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매니아가 점점 늘어나면서 당구가 앞으로 정말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 프로화가 돼서 이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뭐 그런 날이 뭐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이 당구의 열기를 봐서는요.
강동궁 선수가 8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25점대에 올랐고요. 자, 김재근 선수. 저도 저기서 좀 분발을 좀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사실 이 경기 선수들의 플레이하는 그 경기 하나, 이 공 하나하나의 내용보다는 이 전반적인 그 레이아웃 3쿠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경기하는 방식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 경기의 흐름을 좀 놓친 경향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김재근 선수가 지금 김영구 선수가 현재 2위인데 제가 16점째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면서 인천연맹에서 그 원래 대회 자체를 이 대회로 치렀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거기서 김나희 선수와 김재근 선수가 1위, 김나희 선수가 2위를 차지한 그런 기록들을 봤는데 그것도 역시 16이닝이 기준이 된 그 라운드의 점수였죠. 우리 네, 당시 점수가 어마어마한 점수를 치셨던데요. 아니,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몇 점을 치셨길래? 예선 이제 경기를 이제 2라운드를 뛰었거든요. 네. 2라운드를 뛰어가지고 이제 예선 통과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12명이 최종 이제 1라운드를 더 뛰어서 총 합산 이제 3라운드. 그러니까 이닝으로 총 48이닝을 쳤죠. 근데 48이닝을 쳤는데 딱 97득점을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에버리지가 2점이 2점대 가까운 그런 에버리지를 기록했군요. 자 그리고 각 라운드 16이닝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더 큰 기록도 그렇겠죠. 있었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또 사실은 이 지금 득점하는 장면을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김재근 선수 플레이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멋지네요. 횡단샷 득점 성공. 한 이닝 김재근 선수에게도 지금 한 이닝이 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디비전에 이제 3이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앉아 있을 때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앉아 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지나간 공에 대한 생각이 이제 아직 여운이 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마지막 디비전 때, 마지막 이닝 때 이제 마지막 디비전이죠, 저게. 그렇죠. 마지막 디비전에 마지막 이닝이 디비전의 남아 있는 거죠. 마지막 이닝. 그러니까 야구에서 뭐 9회 말 투아웃부터 네. 이제 야구는 시작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에 한번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다짐을 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1대1 대결할 때는 사실 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상대 선수가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래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 레이아웃 3쿠션 대회는 또 4인 1조로 경기하다 보니까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은 조금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저 상황에서는 제가 그 뒤처져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던 게 오히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만약에 강동궁 선수나 뭐 강동궁 선수가 지금 1위로 지금 돼 있는데 저 선수의 기분은 어땠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저도. 예, 그게 이제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은 조금 좀 틀린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 강동궁 선수의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1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이라는 말은 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워낙 그 뭐 한 이닝에 많은 점수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이미 김영곤 선수가 자, 다음 이닝 한 이닝 남은 상태고 네, 김행직 선수가 1번, 김영곤 선수가 2번, 김재근 선수만 이제 유일하게 2번의 기회가 남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김행직 선수가 오너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군요. 자, 실제 경기가 대회가 이루어진다면 이 운영자 측에서 그 관람객을 위한 뭐 시청자를 위한 어떤 네.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너를 항상 표시를 해준다든지 또
그 전 라운드에 지금 결과가 어떻다는지 이게 있어야지만 이 지금 경기 상황 자체를 즐길 수 있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네.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한 점에 그쳤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19점으로 현재 2위. 자, 김행직 선수의 4디비전 마지막 이닝. 이번 이닝이 김행직 선수의 자, 이번 대회 이제 마지막 공격입니다. 이번 레이아웃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뭐 벌려만 놓으면 칠 수 있다 이런 뜻이었나요? 대단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할 말이 없군요. 네. 한 점에 그쳤습니다. 자, 안쪽으로 원쿠션 메이크를 시도 안 하고 굉장히 어렵게 지금 시도를 했네요.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김영곤 선수. 김영곤 선수도 첫 번째 디비전, 두 번째 디비전에서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3디비전 이후에 뭐 득점력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쉽네요. 김영우 선수가 10이닝부터는 뭐 계속해서 득점을 했네요. 1위 확률이 가장 높은 강동구 선수. 자, 이게 득점과 레이아웃을 뭐 동시에 겨냥한 그런 그렇죠.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뭐 시원하게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치기를 이용해서 좋아요. 각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이고요. 자, 밀릴 수밖에 없고 각은 짧은 각이고 일단 당점이 뭐 스트로크도 중요하겠지만 스트로크보다는 이전에 하단 당점이 잘 이용돼야 되는 그런 공의 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본인의 레이아웃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득점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레이아웃과 득점을 동시에 노리는 경우도 자주 나오겠네요. 예, 아무래도 자주 그러니까 이적구 같은 경우가 이제 쿠션에 가깝게 붙어 있을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좀 이제 쿠션을 맞히는 쪽으로 이제 직접 공을 맞히는 생각을 하고 치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라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또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데 득점 성공. (20점) 고지에 가장 먼저 올랐고 강동구 선수가 조금은 여유 있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동웅 선수의 공격이 끝나면 이제 김재근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남았는데 자연스럽게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약간의 키스 위험이 있었던 두께 선택이 사실은 조금은 불안했던 그런 공이죠. 자, 3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5연속 득점. 분위기는 지금 2위 싸움이 아주 재밌게 전개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잘했죠.
당구 경기 재미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 때는 좀 마지막 이닝이었잖아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2위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마무리 좀 잘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뭐 두 가지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좀 일단은 잘하는 쪽으로 치중을 좀 많이 뒀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아쉬움은 많이 남네요. 좀 더 좀 잘 해가지고 좀 1등을 해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1등 못 하셨나 봐요. 네. 자, 저 때- 1등도 1등이지만 사실 선수들은 경기를 하면서 내가 뭐 어떤 인상적인 하이런을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방식의 경기를 선보이면서 또 좋은 에버리지가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렇죠. 네. 이연속 득점. 자, 21점 기록하고 있는 김재근. 스트로크가 정말 힘이 너무 좋네요. 네. 회전을 죽여서 각도를 길게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너무 길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가 세이프팁의 레이아웃 3 쿠션 시범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자, 강동궁 선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김재근 선수가 이제 21점 기록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새로운 경기 방식의 종목을 저희들이 소개해 드렸는데 아주 뭐 인상적이었습니다. 개건 해설위원으로 함께하신 우리 김재근 선수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기존에는 공이 상대방이 넘겨준 상태에서 3쿠션으로만 득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다시 만들어서 3쿠션을 공략을 해서 득점을 한다. 그게 참 인상적고 좀 느낌이 좀 새로웠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만약 한다면은 좀 객관적으로 이제 점수 체계가 이렇게 또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디비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디비전마다 또 보는 재미가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자, 뭐 이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또 각 라운드에 다른 선수들의 경기 결과까지 다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아주 흥미로운 방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2016 장가 세이프팁의 레이아웃 3 쿠션 시범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뭐 선수로 출전하셨던 김재근 선수를 개건 해설위원으로 모셔서 함께했는데요. 즐거우셨죠? 예, 즐거웠습니다. 네. 자, 오늘 더 말씀의 김규식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